필리핀에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긴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돈을 70만 불 줬으면 네네. 이야기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이쯤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 받은 거 맞고요. 리오남 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남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북 대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예. 그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 세미나하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날 봤죠? 예, 예. 그날 봤고 만났죠, 리오남을. 네. 리오남을 만났고 그리고 리오남은 어디에 숙식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증언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드릴 리오남은 것 같아요. 어느 숙소에 묵었습니까? 이호남이 묵은 숙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리오남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호남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리오남 그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이 기록 친구는 잘하세요? 제가 모릅니다. 항상 중구에서 뵀을 때도 아니 방용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왔다면서 리오남이. 예. 질문이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셔갖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만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방용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예, 왔다면서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습니다. 어디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후문에서 길에서 주었습니까? 후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저는 그 회장님 대신해서 저희 일행들과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리오남은 오카다 호텔 후문으로 왔고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회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이런 것이고 예. 방용철 증인은 행사장에 갔다 이거죠? 예. 예, 그럼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대충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저녁 조금 지난 시간. 예. 그럼 리오남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김성태는 다시 행사장으로 내려왔습니까? 술이 많이 취해서 행사장 안 오시고 그냥 거기서 잠드셨습니다. 술이 그럼 초저녁 조금 지났는데 술이 많이 취했어요? 예, 행사하실 때도 뭐 와인 드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리오남을 데려다 줬고 그 방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된 겁니까? 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갔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다. 예. 오늘 70만 달러를 준비해 갔고 네. 그것을 70만 달러 방용철 증인이 가져다 준 모양이죠? 아닙니다. 저희 같이 방이 한 100평 정도 되는 큰 방이었고요. 거기서 여러 명이 자다가 같이 있었고 그 내막은 이제 회장님하고 저랑 둘만 알고 있었고. 그러면 리오남하고는 뭐 만났으니까 얼굴은 기억하고 있고 네. 예 사진도 갖고 있겠네요. 옛날에 그 찍은 사진 있었는데 그건 핸드폰 다 없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리오남을 그 찍은 사진이든 갖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 주세요. 네, 그거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네,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박상용 증인도 위증 법적 조치 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봉지욱 참고인께서 리오남이 북경과 보스토크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던데 봉지욱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리오남 참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리오남 참사는 최근까지도 북경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이제 저희 지자체 관계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에 만났고 올 초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저희 대북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평양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서 취재원 3명으로부터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통일부에 접촉 신고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 전원이잖아요. 전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올 초에 여기 좀 이게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리오남 참사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고, 모습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녹음 파일도 있는데 녹음 파일을 재생하게 되면 취재원이 지금 노출이 돼서 그건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요. 필리핀에 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 내가 필리핀에 가서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북한에선 그렇게 개인 착복을 할 수 없습니다.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모두 송명철 조선아태 부실장이 영수증을 써줬는데 100만 달러는 영수증이 없죠. 그 비는 100만 달러를 리오남이 받았다고 검찰이 만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에 13박 14일을 머무른 사람입니다. 보도 분야 남측 준비 대표로 있었습니다. 국가 협상을 합니다. 생중계를 위해서 KBS에서 생중계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다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을 거기다 두고 올 테니 이것은 그때 KBS 기자들과 다 이야기된 겁니다. 올 테니 생중계 차량을 갖고 와서 생중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가서 확인하고 와달라고 조선통신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선통신 사장이 북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하는 말이 생중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중계 차량은 돈도 비싸고 저희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 내려가십시오. 라고 해서 KBS가 그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가져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은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돈을 받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치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상희 의원께서 2020년 5월에 최백은 TV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가서 발언한 것을 재생을 하시면서 특별한 협력 이게 쌍방울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북송금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할부로 돈이 건너갔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이고 2020년 1월부터는 쌍방울과 북한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2020년 5월 28일자 영상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경기도는 여러 루트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2020년 한 6, 7월경에 방북 초청장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한테 리오남이 보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협력이라는 것은 여러 루트로 방북 추진을 했었고 실제로 초청장이 2020년 중반경 6월경에 왔다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경기도지사는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남경필입니다. 경기도지사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식 증인 같은 경우에 박상용 검사실에 김성태와 함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을 때 같이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질의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오후에 속개하고 나서 박성웅 증인이 이렇게 뭐 이석 사유서라는 걸 내고 이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요 증인이 이석을 하는데 왜 행정실에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시지도 않은 거죠? 제가 증인 질의를 하려고 몇 번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지금 안 보여서 화장실을 갔겠거니 어디 잠시 이석했거니 했는데 지금 한 2시간째 안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했더니 불출석 및 이석 사유서를 내고 간 겁니다. 저도 의정활동 6년 차인데 불출석 및 이석 사유서를 내고 국정조사중에 증인이 이석한 걸 처음 봤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에 다 불러서 끝까지 물어봐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이석 사유서 인정할 수 없으니 재석을 해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셔라. 안 되면 다음에 증인 의결에 다시 해주실 것을 지금 즉각 박상웅 쌍방울 비서는 동행명령자 발부해서 좀 빨리 오라고 해야 됩니다. 무단 이탈했어요. 무단 이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선 봉지욱 기자께서는 저 안에 있는 쌍방울 관계자 인터뷰를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진술 세미나 의혹을 뒷받침하는 쌍방울 내부자의 증언, 검찰의 간이 김성태 회장 등이 전부 모여 있었다. 이런 진술을 들으셨는데 네. 저 안에 있는 증인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예. 과거에 제가 쌍방울을 그만둔 지가 23년 7월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봉지욱 기자분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때 전화 통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인께서 네. 그 수원지검에 가니까 예. 김성태 회장도 있었고 거기 쌍방울 관계자가 네. 많게는 10여 명이 몰려 있었다. 그거 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직접 목격하셨고 그게 1313호의 영상 녹화실입니까? 아니면 1313호 맞은편에 있는 기록을 보관해두는 창고입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리에 제가 기록됐던 건 총 7회를 갔었는데 7회, 예, 1313호에 5회를 갔었고요. 5회. 204호에 2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5회 갔을 때 당시에 제가 영상 기록실에는 한 3회 정도를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창고라는 방은 한 2회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는 쌍방울 임원뿐만 아니라 공범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예, 있었고요.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또 증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갔는데 정작 조사는 안 하고 공범자들 미팅만 하더라. 예. 그다음에 검사도 왔다 갔다 하더라.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204호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술서를 작성을 하러 갔었고요. 1313호에 갔을 때는 조사가 아니고 그때 당시 어떤 좀 아까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김성태 회장께서 어느 날짜에 산책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임원들을 데리고. 산책을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된 주말에 피의자가요? 아니요. 저기 나왔을 때 예전에 보석으로 얘기입니다. 나왔을 때 전 예, 예. 그 보석 전 얘기죠. 얘기. 예, 전 네, 얘기인데. 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예, 당시에 산책 후에 용산에 있는 모 식당에 그때 식사를 하러 갔고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호출을 했고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검사한테. 검사 입장에서는 그럼 그 알리바이를 한번 만든다기보다도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그 증인을 만나고 그 알리바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검사가 그런 요청을 하더라는 예,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참석을 했던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말고도 한 10여 명 이상 가셨던 분들한테 좋습니다. 검사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 하던가요? 뭐 당시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억들을 되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알리바이 자체는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못 불발됐습니다. 만들었다. 예, 예. 못 만들었다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수사를 받을 때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얘기 처음에는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인터뷰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증거가 된 쌍방울 북남 사업 제안서가 원래는 대북 사업과 관련된 주가 부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검찰이 왜곡시켰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초반에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로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는데 쌍방울 그룹 계열사들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뭐 저도 뭐 포렌식부터 시작해서 가택 수사도 받고요. 그때는 횡령 혹은 주가 조작 이런 걸로 다 압수수색 받은 겁니까? 예, 최초에 이게 이제 본질을 보면 과거에 이제 두 가지 어떤 안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주가 부양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대납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좋습니다. 그 했는데 쌍방울 내부자신데 이렇게 네.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제가 좀 깊숙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 관여가 됐냐면은 일단 계약서 1차, 2차 계약서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IR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IR, 예, 네,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그게 이제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서, IR, 그다음에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안에도 제가 참여가 됐었기 때문에 당시 주범으로 제가 이제 지목을 받았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검찰 조사 당시에 주범으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당시에는.
예. 네, 2024년에 제가 이제 대북송금 국가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2024년부터 제가 이제 대북송금 국가정보 문건 공개부터 많은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했고 뒤에 비공개 증인과 연락을 한 것도 이제 안부수 회장이 딸을 검찰청에서 면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해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한 건데요. 지금 유죄 판결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이 난 것은 국정원 문건 그리고 그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김성태 회장과 회의한 회의록 뭐 이 정도 이게 증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 국정조사를 보니까 국정원과 금감원에서 이 정도 조사해서 이 정도 조작 전모가 밝혀졌으면 이 사건은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완전한 창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2년 전에 제가 과방위에서 참고인으로 나가서 저 또한 윤석열 검찰에서 대선 개입 특별 여론 조작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왜 그 왜곡 보도했냐, 조작 보도했냐라고 말씀을 많이. 당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저에게 너는 왜 그런 조작 보도를 했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엔 네가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감옥 안 갔습니다. 지금 감옥 간 건 윤석열이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지금 이 정도 조작 증거, 창작의 증거가 나왔으면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경험에 의해서보다도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열거했던 가담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좀 심하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확정적으로 수원지검 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뭐 추상적인 생각이나 추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진술을 했거나 증거 자료로 확보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때 당시 뭐 계약서 1, 2차 쓸 때도 뭐 1억 달러의 사업 이행금이 적시가 됐고 IR 자료에도 예를 들어서 200만 불을 1월 달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300만 불 지급하고 500만 불 총 합계 이 내용이 계약금으로 사실 명시가 됐고 근데 제가 그 계약금을 쓸 때 당시도 모르고 쓸 리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검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 검찰 보고서 22년 10월 3일자로 나왔는데 내용 제목이 시세 차익을 위한 주가 부양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검찰 보고서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증거의 핵심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도 이제 주가 부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검찰에서는 적시를 하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 뭐 대북 비용 대납 뭐 이런 부분의 단어조차 없었을 때였으니까 주가 부양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국정원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게 소리가 좀 많이 복잡해서 잘 안 들렸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정원. 예. 네. 리오남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1심에도 이제 그 법정 증인으로 갔었고 2심에도 갔었는데 1심에서는 리오남의 필리핀 그 방문이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2심에서 이제 쟁점이 됐는데 그때 이제 법정 증인으로 가서 그 경험칙상 올 수가 없는 구조다. 그리고 리오남은 올 이유가 없다. 만약에 돈을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으로 부르지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저의 그 양심적인 그 증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펴봤더니 그 당시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김성태 씨의 진술이고 또 하나는 박영철 씨의 진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진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진술이 그 증거로 채택이 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를 가졌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종석 원장의 그 기관 보고 증언에 대해서 뭔가 그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기관의 그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과 그리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원장의 법정이란다. 그 기관 보고 때의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